글로벌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학교 재개방을 위해 대규모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예산 규모만 1,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43조 원에 이르는데요. 오늘 취재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연아 기자 어서 오시죠. 네, 바이든 취임이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행보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지금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이 타이밍이 적기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대규모 재정 투입부터 좀 서두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코로나 경기 부양책으로만 우리 돈으로 무려 2,000조 원에 이르는 굉장히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예. 이 가운데 이 학교 개방에만 1,300억 달러를 쏟아붓는데요. 이 예산은 크게 세 군데 있습니다. 먼저 이 학교 안 감염을 막는데 예를 들면 이 환기 장치를 개선하거나 개인 보호 장비를 갖추는 데 씁니다. 두 번째는 학교 안에서 거리 두기를 위해서 이 교실당 학생 수를 줄이고 공간을 재설계하는 데도 지원을 하고요. 여기에 안전망 사업, 예를 들면 이 학생들의 정신건강 지원이라든지 취약계층을 위한 보충 수업에도 이 상당한 재정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네. 이 지금 대면 수업을 아예 못하고 있는 학교가 미국에서 32%, 이 세 곳 가운데 한 곳에 이르는데요.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취임 100일 안에, 그러니까 4월 말까지는 수업 대부분을 대면으로 재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초중고등학교 전면적으로 개방을 지원하는 데에만 그 정도 예산이 투입된다는 건데 그러면 교육 분야에 투입되는 재정이 또 있을까요? 예, 이 대학에도 350억 달러 투입하는데요. 일단 이번에는 이 사회경제적 소수자들을 많이 데리고 있는 대학에 지원을 한정합니다. 이 사립보단 공립, 직업교육기관, 그리고 특히 흑인 같은 취약계층이 많은 기관에 지원금을 몰아주는 겁니다. 또 이 학교에서 코로나 검사를 확대하는 데도 500억 달러 배정했습니다. 사실 지금 미국에서 백신 접종을 하고는 있지만 지역별로 이 수급 사정이 불안한 곳도 있고요. 네. 게다가 이 기존 바이러스보다 최대 50%까지 감염률이 더 높은 변종 바이러스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만큼은 주기적인 진단 검사를 통해서 무증상 감염을 최대한 빨리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지금 상황에선 좀 불가피한 조치가 아닐까 싶네요. 자, 학교 안 감염을 막기 위한 대규모 검사, 현재 영국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는 조치인데 논란거리가 많다고요. 예, 이 검사를 대중화하는 과정에서 이 절차 방법을 간소화했기 때문인데요. 예. 이 기존에 하던 이 PCR 검사, 그러니까 이 유전자 증폭 검사가 결과를 받는 데만 반나절 이상이 걸립니다. 학생 전체를 매주 검사하려다 보니까 영국 정부는 PCR 대신 신속 항원 검사를 택했습니다. 30분이면 결과가 나오고요. 교사나 부모도 검사를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는데요. 문제는 정확도입니다. 이 표본 검사를 보면 무증상 환자의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를 못 찾아내고 있고요. 검사를 의료진이 하면 그나마 정확도가 78% 정도는 되는데 일반인이 하면 58%까지 내려갑니다. 신속 항원 검사가 그렇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 얘기는 즉 환자 절반이 음성 판정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건데 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이런 사람들이 마음껏 돌아다니게 되면은 사실은 양성이기 때문에 학교가 더 위험해질 수도 있는 거겠죠. 그렇죠. 이 가디언즈가 단독 취재한 내용을 보면 보건당국도 더 이상은 이렇게 못하겠다. 검사 중단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미 이 정부 예산 7,800만 파운드, 우리 돈 1,170억 원이 배정된 사업인데요. 이 수백만 명의 학생을 매주 검사하는 이 사업이 코로나 방역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해왔던 영국 정부가 어떤 선택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네, 영국의 상황은 좀 추이를 저희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대학 개강을 앞두고 또다시 등록금 논란이 한창입니다. 영국에선 규제 당국이 아예 등록금 반환을 권고하기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영국 고등교육 규제 기관이 권고를 한 내용인데요. 이 대학의 학기 초에 약속한 수준으로 교육의 양과 질을 제공하지 못했다면 소비자법에 따라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보충 강의는 물론 등록금 반환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건데요. 기숙사 같은 부대시설 비용도 반환하라고 명시했습니다. 사실 이 기관은 중앙정부 소속도 아니고요. 이 해당 권고 자체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대신에 이 학생들에게 일종의 좀 우회로를 소개해 줬는데요. 예. 이 독립재판관 사무소라고 해서 특정 분야에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가진 판사들이 있는데 이 시스템을 통해서 대학에 대한 불만을 적극 제기하라고 안내를 한 겁니다. 아무래도 대학들에게는 압박이 될 수밖에 없겠죠.
우리나라도 개강 앞두고 등록금 논란 때문에 시끄러운데요. 이 소비자를 만족시키지 못했을 때 보상 방안도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속이 타는 건 사실 학생들이겠죠. 좀 구체책이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